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올해 연초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와 함께 투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경제가 크게 개선될 거라는 리오프닝 기대감이 참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상품 소비나 산업 생산, 고정자산의 투자 증가율 등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예상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4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리오프닝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국 경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중에 현재 포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포치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식이 될 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중국 환율 제도의 변화 과정을 보면 중국은 1978년에 개혁 개방을 한 이후로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달러 페그제라는 고정 환율 제도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면 위안화 가치도 오르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환율을 1달러에 1,000원 이런 식으로 딱 고정시켜 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런 달러 페그제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위안화 가치를 달러 가치에 고정시켜버림으로써 국제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환율제다 보니까 외환 시장에서 달러와 원화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변동환율제에 따른 이런 급격한 통화가치 변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달러 페그제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2005년 7월에 그제서야 달러 페그제를 벗어나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변동 환율제인 건 맞는데 중국 당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게 된 거죠. 근데 고정 환율제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굳이 변동 환율제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중국이 수출로 무역 흑자 폭이 가파르게 오르고 외환 보유액이 막 증가하니까 국제 시장에서 이제 중국 너희 위안화 가치를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요구가 뒤따르는 거죠. 낮은 위안화 가치를 계속 고정해놓고 그렇게 무역을 하는 건 불공정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05년에 변동환율제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변동환율제로는 안 가고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중간쯤 되는 중국 당국이 개입하는 그런 관리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환율 방어니 하면서 환율에 개입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환율 변동폭이 너무 클 때, 그럴 때 시장 개입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환율은 달러든 원화든 외환 시장에서 통화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요. 뒤에서 중국의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걸 알면 대충 차이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럼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중국인민은행이 자국 내 외환 시장의 통화 수급 상황이나 여러 경제 요인들을 감안해서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아침 중국 시간으로 9시 15분에 먼저 위안화의 기준 환율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럼 그 기준 환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위안화의 시장 환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애초에 중국 당국이 기준 환율을 제시를 먼저 하고 그 베이스에서 외환 시장의 거래가 반영이 되는 거네요. 그쵸. 환율 변동폭이 너무 커서 필요에 따라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랑 환율이 정해지는 프로세스상에 정부가 애초에 들어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관리변동 환율제는 중국인민은행이 설정하는 기준환율과 그 기준환율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환율 변화만을 허용해서 관리해 나가는 제도인 겁니다. 환율 변동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환율 안정이라는 고정 환율제의 이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기는 한데 변동 환율제인 이상 아무리 중국 정부 당국에서 환율을 관리한다고 해도 이전의 고정 환율제에 비하면 환율 변동폭이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하고 이제 포치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중국 위안화 환율 얘기를 하다 보면 포치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치가 뭐냐면 중국어로 숫자 7이 파괴된다는 의미인데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당 7위안보다 더 낮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달러당 7위안을 위안화 가치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하자면 1달러 사는데 7위안보다 더 돈이 필요한 걸 말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1달러에 6점 몇 위안 하던 게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1달러에 7점 몇 위안, 8점 몇 위안 이렇게 되잖아요. 그 7위안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치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앞에서 중국이 고정환율제로 경제 발전하면서도 낮은 화폐 가치 유지한다고 그 압박을 받아서 변동환율제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를 올린 거고 관리 변동이든 완전 변동이든. 그쵸. 그러면 중국은 자국 화폐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포친이 뭐니 하면서 1달러 7위안대 올라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까지 중국은 진짜 세계 공장 역할로서만 커나가고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워낙 컸으니까 수출만 생각하면 화폐 가치가 낮은 게 유리한데요. 근데 지금 중국은 과거랑 경제 체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국은 낮은 통화 가치로 물건을 싸게 많이 팔아서만 돈 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국 내에는 해외 투자 자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금융시장 규모도 엄청 커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만 유지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위안화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중국은 수출에만 목매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해외에다가 돈도 많이 빌려주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에 들어온 자본도 많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피해볼 게 많은 구조다 이거네요. 수입액도 크게 늘었고. 맞아요. 단편적으로 위안화 가치 떨어지면 수출에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자본시장에서 입을 피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사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당 7위안에 도달한다는 의미의 포치가 작년 10월에서 11월에도 발생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위안화 환율이 1달러에 7위안을 뚫으면서 다시 발생하게 된 건데요.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이 위안화 가치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들어보니까 작년 10월 하면 제로 코로나 한참 할 때인데 그때 포치 발생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리오프닝까지 했는데 포치가 발생하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뒤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 부분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뭐가 문제냐?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중국은 지금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어서 달러에 대항할 기축통화 지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그 계획을 1대1로라든지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위안화 원유 거래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위안화가 과도하게 가치 하락을 하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처음에 시진핑이 취임하고 나서 내세운 대표적인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위안화의 국제화였습니다. 위안화의 거래 영역을 넓히는데 위안화 가치 하락이 좋을 건 없겠네요. 네.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 두 번째 이유는 이건데요. 최근 나오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보면 이렇게 위안화 포치가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중국의 더딘 경제 성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국 경제는 저임금 노동력을 무기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임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그동안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땅값도 너무 높아서 기업의 비용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 다른 자유국가에 비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도 심했는데 전제주의를 강화하면서 이게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 동력을 한참 잃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중국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이런 이유로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의 탈중국화도 심해지고 있고 해외 투자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들도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로 긴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디플레이션이 심해서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펼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돈을 더 풀겠다는 말인데요. 그럼 그게 또 포치로 떨어지고 있는 위안화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딴 나라는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네 번째 문제는 우리 돈 원화와 위안화의 화폐 동조화 문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의존이 가장 높은 나라고
우리하고 산업 특성도 비슷하다 보니 해외 자본 입장에서 규제 많은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한국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두 나라의 환율이 동조화돼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되게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지금 우리도 원화 가치 떨어져서 환율이 1,300원대라서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영향을 아예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성격이 조금 다른 얘기인데 화폐 가치 하락이란 말에서 화폐 가치를 경제 신뢰도라고 바꿔서 생각해보면 중국의 화폐 가치 하락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말인데요. 안 그래도 현재 중국은 집단 통치 체제인 공산당 통치 체제에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공고화되면서 권력층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자국민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경제에서까지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메커니즘이 있죠. 네. 원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내부 통치에 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보통 내부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외부의 이슈를 만들어서 내부를 통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역 마찰이나 영토 분쟁 등 국가적인 대립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진다거나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명분으로 통치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흔히 반복됐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 그래도 지금 대만 관련 문제가 자꾸 떠오르고 있는데 세계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81%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고 그런 통계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우리의 피해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포치 관련된 이야기와 위안화 가치 하락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